안녕하세요. 이번 영상도 필터 함수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true와 false 또는 0과 1의 조합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필터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활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원본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데이터를 쿼리 함수를 이용해서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등호 입력하고 쿼리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데이터 범위에 해당하죠. 이렇게 범위를 선택하고 그리고 두 번째 인수는 검색어인데 텍스트 형태로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큰 따옴표 입력하고요. 여기서는 단순하게 A, B, C, D 4개의 열만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큰 따옴표 닫고 여기 첫 번째 줄이 제목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 번째 인수에 1 입력해 주고요. 괄호 닫고 엔터. 여기 셀렉트에 오타가 하나 있었네요. 다시 엔터. 이렇게 쿼리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서 이 제목에 해당하는 첫 번째 줄을 지워 보겠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 영상의 주제가 필터 함수이기 때문에 필터 함수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줄을 없애려면 true나 false의 조합 혹은 0과 1의 조합으로 이런 식의 조건을 설정하면 되겠고요. 0이 아니면 모두 true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배열을 만들어서 조건에 활용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두 번째 조건은 시퀀스 함수를 이용하면 손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 등호 입력하고 시퀀스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만들고자 하는 배열의 행의 수를 입력해주면 되는데요. 지금 이 데이터 범위에 행의 수만큼 배열이 필요하기 때문에 22라고 입력하고요. 열의 개수는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1 입력하고 시작값을 0으로 지정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세 번째 인수까지만 입력하고 엔터 입력하면 0부터 시작해서 값이 1만큼 증가하는 배열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 함수의 조건에 이 시퀀스 함수를 넣어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제목줄을 뺀 나머지 데이터만 필터링해서 얻을 수 있겠죠. 수식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등호 입력하고 필터 함수 첫 번째 인수는 데이터 범위인데 여기 데이터 범위를 이렇게 직접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데이터는 쿼리 함수를 이용해서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여기 입력되어 있는 쿼리 함수를 직접 복사해서 이 수식을 필터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 직접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열을 만들어진 수식을 직접 사용하게 되면 이런 보조 데이터가 CT에 필요 없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깔끔한 결과를 얻을 수 있죠. 복사한 수식 붙여놓고요. 여기까지가 필터 함수의 첫 번째 인수인 데이터 범위에 해당되고요. 쉼표. 이제 두 번째 인수인 조건을 입력해주면 되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시퀀스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죠. 자, 시퀀스 함수요. 시퀀스 함수에서도요. 행의 수를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구글 스프레드시트가 스스로 행의 수를 셀 수 있도록 수식을 만들어주면 더욱 편리한데요. 데이터 범위에 행의 수를 세워주는 rows라는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rows 함수는 인수의 데이터 범위를 넣어주면 그 데이터 범위에 행의 수를 구해주는데요. 지금 데이터 범위가 쿼리 함수로 구해진 결과이기 때문에 아까 복사해 두었던 쿼리 함수를 다시 붙여넣기 하고요. rows 함수의 괄호를 닫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시퀀스 함수의 첫 번째 인수고요. 쉼표 두 번째 인수 열은 하나만 필요하죠. 1 입력하고 시작값을 0으로 그리고 시퀀스 함수의 괄호 닫아주고요. 지금까지 입력한 시퀀스 함수가 필터 함수의 두 번째 인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필터 함수의 괄호를 닫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입력하면 이렇게 전체 데이터 중에 제목줄을 뺀 실제 데이터만 필터링 할 수 있습니다. true와 false의 조합 혹은 0과 1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죠. 두 번째 활용법은요. 여기 데이터 범위에서 몇 개의 데이터를 제외하고 5개를 빼볼까요? 이 나머지 데이터만 필터링해서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물론 쿼리 함수를 사용하면 손쉽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여기 데이터 범위 선택하고 쉼표 두 번째 인수인 검색어에 오프셋 키워드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숫자 5를 입력하고 큰 따옴표 닫고 제목줄까지 없애고 싶다면 제목줄을 데이터로 인식하게 만들면 되니까 숫자 0을 입력하고요. 엔터. 이런 식으로 쿼리 함수를 사용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번 영상 주제가 필터 함수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필터 함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필터 함수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이렇게 다섯 번째 데이터까지 false나 0이 입력되고 나머지 데이터는 true나 숫자 1 혹은 0 이외의 다른 숫자를 이용해서 배열을 만들면 되겠죠. 첫 번째 실습했던 내용과 비슷하게 시퀀스 함수를 사용하면 뭐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애매하죠. 이럴 때 많이 사용하는 패턴이 여기 시퀀스 함수를 이용해서 얻은 배열을 빼내고 싶은 데이터 개수만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얻어진 결과를 int 함수로 처리하게 되면
int 함수는 이렇게 소수점 이하 자리를 버림 처리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조합의 배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외하고 싶은 데이터의 수가 5개인데 0은 4번만 나왔기 때문에 여기 시퀀스 함수에서 처음 시작하는 값을 0으로 지정해주면 필요한 만큼 0이 입력된 배열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수식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등호 입력하고 필터 함수, 첫 번째 인수는 데이터 범위고요. 두 번째 인수로 시퀀스 함수를 사용하는데요. 행의 개수는 숫자를 직접 입력하는 것보다 로우즈 함수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고 말씀드렸죠. 데이터 범위 선택하고 로우즈 함수에 괄호 닫고, 여기까지가 시퀀스 함수의 첫 번째 인수죠. 그리고 열은 하나고 시작값은 0으로 해서 시퀀스 함수의 괄호를 닫아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어진 시퀀스 함수를 우리가 제외하려는 데이터의 개수만큼, 그러니까 5로 나눠주면 되겠고요. 이렇게 얻어진 결과를 int 함수로 처리하면 되죠. 그래서 시퀀스 함수 앞에 int 함수 그리고 엔터, 이렇게 해서 일부 데이터를 제외하고 나머지만 필터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수식을 응용하면 반대로 처음부터 필요한 만큼의 개수만 필터링해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데요. 화면 아래쪽에 필터 함수를 활용하는 수식은 제가 입력해 놓았고요. 여기 시퀀스 함수를 사용한 결과, 시퀀스 함수를 5로 나눈 결과, 이렇게 구분해서 입력해 놓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위에 있는 데이터 일부만 가지고 올 때는 필터 함수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요. array constraint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array constraint이라고 하는 함수는요, 이런 데이터 범위나 배열에서 위에서부터 필요한 만큼 행과 열의 수를 지정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기 데이터 범위 선택하고 10개의 행을 가지고 와볼까요? 열은 4개로 지정해 줄까요? 그리고 엔터.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여기 학생들이 책을 대출해 간 기록이 있는데요. 책을 3번 이상 대출한 학생들의 모든 자료를 필터링해 보겠습니다. 먼저 책을 대출한 학생들을 확인해 봐야겠죠. 등호 입력하고 유니크 함수, 그리고 여기 학번이 입력되어 있는 열을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전체 학번 데이터 중에서 중복된 값을 제외한 고유값만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보기 좋게 정렬하려면 이 유니크 함수 앞에 sort 함수를 사용해주면 되겠죠. sort 함수, 열이 하나만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인수인 정렬 기준에 1을 입력해주고, 오름차순으로 정렬할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 인수 1 입력하고 엔터. 이렇게 sort 함수와 유니크 함수를 조합해서 학생들의 학번을 오름차순으로 보기 좋게 정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각각의 학생들이 책을 몇 번이나 대출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count if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죠. 등호 입력하고 count if는 필터 함수와 비슷하게 첫 번째 인수의 범위를 입력하고 두 번째 인수의 조건을 입력하는데요. 필터 함수와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해당 조건에 일치하는 개수를 구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데이터 범위 이렇게 선택하고요. 쉼표 학번이 101, 20인 학생이 책을 몇 번이나 대출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학번이 입력된 셀 선택하고 엔터. 이 학생은 책을 2번 대출했네요. 나머지 학생은 이렇게 복사하면 될까요? 그런데 지금 결과를 보면 20216이라는 학번의 학생은 실제로는 책을 3번 대출했는데요. 여기 계산 결과는 2번이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count if 함수를 복사할 때요, 기준이 되는 범위가 같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식을 입력할 때 기준이 되는 범위를 F4키를 입력해서 고정시켜 줘야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엔터 입력하고요. 수식을 복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20216 학생이 책을 3번 대출했다고 올바른 결과가 반환되었죠. 그래서 count if 함수를 사용할 때 이 범위 인수는 절대 참조로 사용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동일한 계산을 수식을 복사하지 않고 배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count if 함수요. 범위는 여기 학번을 선택해주면 되겠고요. 원래는 값을 하나씩 확인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배열로 반환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학생 학번을 모두 선택하고요.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 입력하고, 그러면 어레이 포뮬러가 적용되었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엔터.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수식을 복사한 결과와 배열로 계산한 결과가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제가 굳이 여기서 배열로 계산하는 과정을 보여드린 이유는요, 지금 수식을 입력할 때 범위 인수에 절대 참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결과가 반환되었는데요. 이렇게 배열로 계산할 때는 굳이 절대 참조를 사용하지 않아도 원하는 결과를 바르게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예시로 보여드린 건데요.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범위 인수를 절대 참조로 사용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제 책을 3번 이상 대출한 학생을 찾을 것이기 때문에 필터 함수를 사용해서 이 4명의 학생들 데이터를 필터링하면 되겠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데이터를 필터링할 때 필터 함수의 두 번째 인수인 조건에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에 true가 표현되고 그 이외의 데이터에는 false가 표현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본격적인 조건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요. 여기 학번에 입력되어 있는 각 학생들이 책을 몇 번씩 대출했는지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등호 입력하고 count if요. 범위는 여기 학번을 선택하고 두 번째 인수 조건에 각 학번의 학생이 책을 몇 번 대출했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열 수식으로 입력했기 때문에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 입력하고 어레이 포뮬러가 적용되면 다시 한번 엔터. 지금 보시면 여기 20216 학생은요 책을 3번 대출했죠. 그래서 여기 학번이 입력되어 있는 위치마다 전체 대출 횟수인 3이 이렇게 입력되어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모두 마찬가지겠죠. 본인의 학번이 입력되어 있는 위치에 본인이 책을 대출한 횟수의 합계가 반환될 텐데요.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요 대출 횟수가 3번 이상인 학생만 찾아내면 되겠죠. 자, 다시 count if 함수 여기 범위에서요 각 학생들이 책을 대출한 횟수를 계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값이 2보다 크다라고 조건을 설정하면 책을 3번 이상 대출한 학생들의 결과를 true로 표현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false로 처리해주겠죠. 배열 수식으로 입력했기 때문에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 어레이 포뮬러가 적용되면 다시 한번 엔터. 이런 식으로 책을 3번 이상 대출한 학생들에 한해서 true가 표현되었고요.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는 false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true와 false로 표현된 수식을 이렇게 복사하고요. 수식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등호 입력하고 필터 함수, 데이터 범위 이렇게 선택하고요. 두 번째 인수인 조건에 방금 복사한 수식을 붙여넣기 하고 엔터. 필요한 데이터가 바르게 반환되었죠. 이 결과를 조금 응용하면요. 이번에는 똑같은 조건을 학번에만 적용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범위 이렇게 선택하고 두 번째 인수 조건 동일한 수식 붙여넣고요. 엔터. 이렇게 하면 동일한 과정을 통해서 학번만 필터링 했는데요. 이 결과를 유니크 함수를 이용해서 고유값만 뽑아내 보겠습니다. 유니크 함수요. 엔터. 그러면 이렇게 책을 3번 이상 대출한 학생은 총 5명이란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이 결과를 보기 좋게 정렬하기 위해서 유니크 함수 앞에 sort 함수를 사용하고 오름차순으로 정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엑셀에서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하는데요.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는 여기 데이터 메뉴 아래쪽에 데이터 확인이라고 하는 동일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 확인은요. 셀이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여기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해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범위로 선택하고 이 데이터 범위를 방금 우리가 구한 학번의 범위를 선택해주면요. 확인 클릭하고 그리고 최근에 나온 기능인데 이 각각에 대해서 색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이 생겼더라고요. 여기까지 선택해 볼까요? 자, 그리고 완료. 그럼 여기서 데이터 하나하나를 선택할 수 있겠죠. 여기 필요 없는 데이터를 조금 지워 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필터 함수를 사용할 것인데요. 등호 입력하고 필터 함수 데이터 범위는 이렇게 선택하고 두 번째 조건은 여기 학번이 방금 우리가 드롭다운 버튼을 삽입한 G16셀과 그 값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죠. 엔터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책을 3번 이상 대출해간 학생 중에 10218 이 학생의 데이터만 필터링 할 수 있고요. 또 20216 이 학생의 데이터만 필터링 할 수도 있죠. 그래서 활용 방법에 따라서 책을 3번 이상 대출한 학생들의 모든 데이터를 이렇게 필터링 할 수도 있겠고요. 책을 3번 이상 대출한 학생들의 목록을 이렇게 드롭다운 버튼으로 만들어서 필터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학생 개개인의 데이터만 구분해서 필터링 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마지막인데요. 이번에는 체크박스를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가 엑셀에 비해 강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서로 우열을 가리기 힘든데요. 이 체크박스의 활용에 있어서는 구글 스프레드시트가 굉장히 편리하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필터 함수 이용해서요. 여기 있는 데이터를 필요한 열만 필터링 해 보겠습니다. 쉼표, 열 방향으로 필터링 할 때는 중괄호 배열을 이용해서 true나 false의 조합 혹은 0과 1의 조합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필터링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 세 번째 열까지만 필터링 하고 싶다면 이렇게 true 3개와 false 하나의 조합으로 배열을 만들어주면 되죠. 엔터. 이렇게 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필터링해서 얻었는데요. 우리가 체크박스를 이용하면 true와 false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데 여기 위에 체크박스를 넣어 보겠습니다. 위치는 어디든 상관없고요. 개수만
데이터 범위에 있는 열의 수와 일치하면 되는데요. 그리고 여기 수식을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중괄호 배열을 지워주고 조건을 여기 체크박스가 삽입된 셀로 이렇게 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NA 오류가 나오는데요. 이제 여기 체크박스에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면 필요한 데이터만 손쉽게 필터링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체크박스는 체크가 표시된 상태에서는 true를 의미하고 체크가 해제된 상태에서는 false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필터 함수와 조합해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체크박스가 해제되었을 때 이렇게 오류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건 필터 함수 앞에 if error 함수를 이용해서요. if error 입력하고요.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if error 함수는 두 번째 인수에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으면 빈 셀을 반환해 준다고 말씀드렸죠. 이 상태로 엔터. 이렇게 하면 오류도 표시되지 않고 깔끔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그러면 행방향으로 필터링할 때 이 체크박스를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여기 학년을 필터링해 보겠습니다. 우선 유니크 함수를 사용해서요. 여기에 있는 고유값만 이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지금은 데이터가 1, 2, 3으로 순서대로 입력되어 있어서 크게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이 유니크 함수 앞에 sort 함수를 사용해서요. 열이 하나니까 1, 오름차순이니까 다시 1 이렇게 해서 정렬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어서 사용하기에 더 편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체크박스를 삽입해 놓고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필터 함수를 행방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true와 false 혹은 1과 0의 조합으로 조건에 해당하는 배열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여기서 vlookup 함수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등호 입력하고 vlookup 함수 첫 번째 인수에는 여기 학년을 필터링 할 것이기 때문에 학년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입력된 A3부터 A23까지를 입력하고요. 이 값을 어디에서 찾냐면 여기 이 범위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값을 찾았을 때는 이 범위에서 두 번째 열에 있는 결과를 가져오도록 세 번째 인수로 2 입력해주고 정확한 값을 찾기 위해 마지막 인수 0 그리고 배열로 결과를 처리할 것이기 때문에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 다시 한번 엔터. 이 vlookup 함수가 어떤 의미냐면요. 여기 학년에 해당하는 값을 이 범위에서 찾는 거죠. 그리고 1을 찾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두 번째 열에 있는 체크박스의 값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현재 체크박스가 선택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이렇게 false를 반환한 것입니다. 여기 숫자 3도 마찬가지죠. 이 학년 범위 안에서 3이 있는지 찾고요. 3을 찾았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체크박스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인데 체크가 해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false를 반환한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체크박스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1학년에 있는 체크박스를 선택했더니 이렇게 1학년에 해당하는 데이터에만 true에 해당하는 결과를 얻고요. 나머지는 false로 처리되었죠. 이번에는 2학년에 해당하는 체크박스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2학년에 해당하는 위치에만 true가 표시되고 나머지 값에 대해서는 false로 표현되었죠. 이제 이 vlookup 함수를 복사해서요. 필터 함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등호 입력하고 필터 함수 데이터 범위는 여기 선택해 주면 되겠고요. 두 번째 조건으로 방금 복사해 둔 vlookup 함수를 붙여넣기 하고 그리고 엔터. 이제 체크박스를 이용해서 행방향 필터링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모든 체크박스가 선택 해제되었을 때 에러가 표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if error 함수를 사용하겠고요. 그러면 잘 작동하죠. 만약 반에 해당하는 데이터까지 동시에 필터링하고 싶다면 자, 등호 입력하고 유니크 함수를 사용해서 여기 반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입력된 열을 선택하고요. 엔터. 반도 운 좋게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었는데요. 만약에 정렬되지 않은 상태로 결과가 얻어졌다면 이 유니크 함수 앞에 sort 함수를 한 번 더 사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필요한 만큼 체크박스를 삽입하고요. 이제 필터 함수를 조금 수정해 보겠습니다. 학년과 반에 해당하는 정보를 동시에 필터링 할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조건을 쉼표를 이용해서 필터 함수 안에 계속해서 입력해주면 되겠죠. vlookup 함수가 입력된 다음에 와서요. 쉼표 다시 vlookup 함수를 사용할 것이죠. 반에 해당하는 값을 찾을 것입니다. 어디서 찾냐면 여기서 찾을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열에 있는 체크박스의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기 때문에 네 번째 인수 0 입력하고 엔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2학년 1반, 2학년 2반, 그리고 3학년 3반으로 해볼까요? 2학년에 1반, 2반, 3반을 모두 선택하고요. 필요한 데이터를 굉장히 손쉽게 필터링 할 수 있죠. 이렇게 필터 함수는 체크박스와 함께 사용할 때 true와 false를 굉장히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편리한 필터링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필터 함수에서 true와 false의 조합 혹은 0과 1의 조합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의 몇 가지 예시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